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전입니다. 3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월의 첫 번째 날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봄이 찾아오는 3월이 시작돼서 기분이 좋고요. 또 내일부터는 주말이라서 더블로 기분이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토요일 날 방송을 하나 더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면은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책 하나를 받았는데요.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들 미중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셨던 미국의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마크 마호니가 쓴 책인데요. 이번에 이 책을 출판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출간되자마자 보내준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추천사가 있는데요. 추천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좀 찍어놨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저자 최철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가의 최고의 전문가 마크 마하니가 쓴 책을 제가 감히 이렇게 추천하는 추천사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캐시 우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짐 크레이머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월가의 정말 유명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크 마하니의 책에 추천사를 쓸 수 있는 영광을 제가 함께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덕이고요. 지난 한 2, 3일 동안 제가 이 책을 한 3일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를 통해서 이 책 한 권을 제가 뚝딱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시작하는 3월 첫 번째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S&P 500 매파구는 거의 반대 양상이잖아요. 떨어진 종목은 대부분 다 오른쪽 위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테크주들 왼쪽 윗부분은 대부분 다 푸른색입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는요, 가치주라고 부르죠. 따라서 가치주들, 즉 방어주들이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면 가치주가 떨어지고 테크주, 성장주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역시 금리겠죠. 따라서 어제 시장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가설을 증명해 줄 하나의 증거가 더 있는데요. 바로 러셀 2000입니다. 어제도 오래간만에 러셀 2000이 0.71%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성장주 그리고 소형주가 달릴 수 있다는 건 금리 인하가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상승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던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바로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CPI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PCE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부르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이 중에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수는요, PCE입니다. PCE 중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를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2.8%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PCE 지수가 어땠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쪽에 리얼 컨슈머 스펜딩을 보시면요, 컨슈머 스펜딩은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이죠. 근데 앞에 리얼이 붙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얼이라는 것은 실질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앞에 실질이 붙으면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은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지난달에 비해서 0.1%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PCE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PCE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0.3%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연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코어 PC이죠. 코어는 근원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부분을 이제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으로 보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빼고 핵심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4%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12월 달에는 0.3이었습니다. 따라서 12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상승 추세가 가속화됐다.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다음은 PCE를요. YOY로 보겠습니다. 지난 12개월에 걸쳐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됐는가 이 지수를 보시면요. 1년 전에 비해서 2.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로 보시면 2.8% 올라갔습니다. 12월 달에는 2.4였습니다. 따라서 0.4%포인트 오히려 가속화된 거죠. 따라서 어제 발표된 수치는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치랑 정확하게 맞는 부합되는 이런 수치가 보고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요,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냐면요, 얼마 전에 발표됐던 CPI가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은 적어도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면서 괜찮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2%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52%, 마지막으로 나스닥은요. 0.9%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보시면요. 가장 위에 C3AI가 24.5%나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운드 하운드 AI가 17.03%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AMD가 플러스 9.06, SQM이 플러스 8.04,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6.64, 나비타스 플러스 6.41,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6.10, SMCI 플러스 6.07, 디오 플러스 5.89, 암홀딩스 플러스 5.36, 파가야 테크놀로지 4.96%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두 종목이 있잖아요. C3AI가 25%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사운드 하운드 AI도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3A 같은 경우는요. 28일 날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이 발견이 되거든요. 따라서 C3AI가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가이던스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사운드 하운드 AI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도 사실 C3AI의 어닝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부분이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운드 하운드 AI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운드 하운드 AI는 미스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17% 상승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닫혔고요. 주식시장이 클로즈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발표 이후에 21% 급락하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성장주들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를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가 나오는데요. 하루 동안 주가가 1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유는요, 바로 어닝 결과였습니다.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특히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 즉 가이던스가 굉장히 초라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CEO가 바뀐다는 굉장히 불길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CEO는요, 사실 창립자입니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요, 창립자가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2025년 회계연도, 즉 캘렌더로는 2024년이겠죠. 자, 올 한 해 동안 레비뉴, 매출이 22%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이 발표가 된 거죠. 참고로 2024년 회계연도에는요. 성장률이 38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성장률이 38이었던 이러한 성장주가 지금 38에서 성장률이 갑자기 22%로 줄어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를 보시면요. 3.25 빌리언 정도를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요. 3.25면요. 지금 굉장히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현재 마켓캡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75.74입니다. 75.74 나누기 아까 말씀드린 게 3.25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3.25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유명한 PS 레이시오가 나오는 거죠. PS 레이시오는요. 순이익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만들어낼 수 있는 순 매출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23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포워드 세일즈에 비교해서도 멀티플이 23배나 올라가 있다. 따라서 너무나 비싼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초라한 매출의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시면요. 에디타스가 9.12% 떨어졌고요.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7.99%, 세 번째로 좋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퍼 마이너스 3.95, 펠로톤 마이너스 2.59,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2.45, 모빌아이 마이너스 2.41, SQQQ 마이너스 2.31, 인텔리아 마이너스 2.07, 스템 마이너스 1.83, 팔로알토가 1.77%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온큐가 8% 가까이 급락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잠깐 이 부분도 소개를 드리면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온큐의 공동 창립자 김정상 교수님이 CTO에서 물러나서 학계로 복귀한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연달아서 보도가 되는 셈입니다. 왜냐면 불과 4개월 전에 또 다른 공동 창립자였던 크리스 먼로 교수가 사직을 했잖아요. 따라서 두 명의 기둥 같은 공동 창립자가 차례로 회사를 떠나갔다.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실이 생긴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가 됐다. 따라서 앞으로 아이온큐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요. 한 종목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나비타스가 6.41% 상승했고요. 두 번째로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6.07%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CRM이 나옵니다. 세일즈포스죠. 이번 주부터 새롭게 미주온 탑12에 포함된 종목인데요. 굉장히 운이 좋게 포함되자마자 자사주 매입을 늘린다. 그리고 이제부터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기쁜 뉴스가 발표되면서 3% 이상 급등했습니다. 팔란티어도 2.7% 상승했고요. 우버가 플러스 2.28, 아마존 플러스 2.08, 엔비디아 플러스 1.87,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45, 소파이 플러스 1.35, TSMC 플러스 1.01, 인피니엄 플러스 0.11, 마지막으로 어제는 테슬라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0.08% 떨어지면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주온 탑12의 월간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은 SMCI입니다. 한 달의 수익률이 75% 가까이 되고요. 팔란티어가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플러스 46.75, 엔비디아 플러스 26.65, 우버가 18.69% 올라갔고요. TSMC 10%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9.61, CRM이 플러스 7.28, 테슬라 플러스 5.7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6이고요. 세 종목은 한 달 동안 떨어졌습니다. 인피니언이 마이너스 1.39, 소파이 마이너스 1.97, 마지막으로 나비타스가 한 달간 4% 이상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나비타스는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하기를요. 미국 증시가 무려 5,600까지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현재 S&P 500은 5,096에 도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5,600까지 올라가면요.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는 더 남아있는 거죠.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기술 전략가 스티븐 서트마이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S&P 500 지수가 5,60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 등장한 서트마이어는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좋은 모멘텀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신용 스프레드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채권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나 안전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채랑 국채의 그 이자가 있잖아요. 이 이자의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쩔 때는 이 금리가 거의 비슷하고요. 어떨 때는 금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 차이가 많이 나냐면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 스프레드가 넓어집니다. 왜냐면요. 회사채는 비교적 더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아무래도 회사채는 이율, 즉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다른 주요 지수의 상승과 함께 S&P 500은요. 5,6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S&P 500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컵과 손잡이, 우리가 컵앤핸들이라고 부르는 포메이션이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불리시한 그런 포메이션이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패턴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승을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컵이고요. 그리고 컵 옆에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요. 일단 컵이 형성됐다는 거는 전고점을 찍지 못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다 말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손잡이를 보시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죠. 따라서 굉장히 모멘텀이 훌륭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의 내용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제시하는데요. 과매수 그리고 좋은 과매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요. 달려도 너무 달리는데 계속 투자해도 되나?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과매수 상태긴 하지만 좋은 과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현재는 지속적인 과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과매수라고 얘기할 때 뭐 RSI 지수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공포 탐욕 지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과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과매수인 거죠. 이럴 때는요.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형상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과매수인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과매수이기 때문에 상승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4,800에서 4,600까지 전술적인 하락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 8, 9% 정도 떨어지는 일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통 여름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한 5개월 동안의 약간의 변동성이 예상된다. 지금부터 5개월 정도는 조금 주가가 떨어졌다 할 수 있지만 조정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름부터는 신나게 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좀 그래프를 올려놨는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좀 탐욕이 넘치는 그런 시장을 가리키거든요. 따라서 그럴 때는 보통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계속해서 70을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요. 탐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탐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밑에 Relative Strength 인덱스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스파이를 기준으로 했고요. 스파이라는 것은 S&P 500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ETF를 얘기하잖아요. 자, 밑에 파란색이 바로 RSI 지수입니다. 보통 RSI 지수는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보다 올라가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추세가 좋은 거고요. 50 아래로 떨어지면 추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너무나 과매수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매수 상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과매수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이거는 상승장의 신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델이라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죠.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이번에 델의 어닝 결과는 엔비디아 혹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델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22% 이상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컨트레이팅을 보시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잖아요. 자, 그런데 강력 매수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 3주 전부터 델을 사라 이렇게 시킹알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말을 좀 듣고 델을 살 걸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어닝 결과가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주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델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하는 정보기술 장비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더 나은 매출, 이익을 보고한 후 시간의 거래에서 2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PC 사업으로 잘 알려진 델은요, 작년부터 AI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서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버를 포함한 인프라 부분은요, 회계년도 4분기에 93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CEO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막 우리 앞에 놓인 AI 기회를 접하기 시작했으며 델은 고객이 성능, 비용, 그리고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너레티브 AI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AI 서버의 수주 단고가 29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수주 잔고라는 것은 밀려있는 주문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AI 서버는요. 여러분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만드는 AI 서버 있잖아요. 이거랑 경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려 29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단고가 남아있다.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CEO인 클라크는 또한 지난 분기 동안 8억 달러 규모의 AI 최적화 서버를 출하했다. 판매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업계의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첨단 컴퓨터 칩의 가용성으로 인해서 재고가 없어서 비즈니스가 발목을 잡히고 있다.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H100 리드 타임이 개선되고 있다. 원래는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주문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2, 3개월이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넘쳐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칩을 안 줘서 서버를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델은요, 2025년 2월에 끝나는 회계년도에 910억에서 950억 달러의 매출을 가이던스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의 평균 예상치, 즉 컨센서스는 921억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가이던스가 나온 거고요. 순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주당 7.5달러를 제시하면서 평균적인 예상치 7달러 11센트를 초과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이던스가 훌륭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컴퓨터 부분의 매출, 주요 사업이죠. 델의 컴퓨터는 지금 낮은 한 자릿수로 증가할 것이다. 성장률이 5%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서버를 비롯한 인프라 부분은요. AI 때문에 10%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15% 넘는 성장률을 보인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서버가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요. 서버 사업에서 델과 경쟁하는 슈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HPE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요. 고성능 서버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GPU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 매출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연장 거래에서 4%나 하락을 했거든요. 따라서 어제 두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는데 지금 델 같은 경우는요. GPU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버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경쟁 기업인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는 이 서버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GPU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러 업체에서 계속해서 GPU를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엔비디아의 어닝은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현재 델 그리고 HPE의 어닝 결과를 봤을 때 약간 리스크가 남아있다. GPU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서버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는요. 비교적 이러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이 두 종목 중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조금 리스크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서 한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정적인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테슬라가 앞으로 슈퍼차저의 개방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요. 북미 지역의 포드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마침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포드의 CEO 짐 팔리가 나오는데요.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속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는 이 충전 파트너십이 포드 전기 운전자들에게 전기차 소유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충전기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다. 그리고 굉장히 잘 작동한다라고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드와의 파트너십은요. 수년 동안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의 독점성 그리고 소비자가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 회사의 능력을 홍보해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략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이라는 리서치 기관의 글로벌 예측 담당 부사장 샘 피오라니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는요. 이러한 테슬라의 노력이 결국은 환경 크레딧 그리고 충전 섹션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테슬라에게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둘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전소 3곳 중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충전소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죠. 따라서 테슬라는 충전 사업 확장을 통해서 2030년까지 연간 60억에서 1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오라니가 이메일을 통해서 밝혔고요. 테슬라는 타 브랜드 전기차의 충전을 쉽게 만듦으로써 물론 일부 고객을 다른 브랜드에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테슬라의 슈퍼차지를 이용할 수 없다면 충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아무래도 경쟁 기업들이 제공하는 차량의 가치가 조금은 상승됐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피오란이라는 전문가는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테슬라만 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아라든지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에서 교차 쇼핑을 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경쟁은 계속 가열될 것이고 테슬라는 경쟁사에게 일부 판매를 잃을 수밖에 없겠지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요. 대다수의 소유자가 비교 쇼핑을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고 테슬라로 돌아올 것임을 의미한다. 이 얘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중을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요. 꼭 테슬라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이제 기아에서 만든 전기차를 봤는데요.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테슬라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테슬라가 정말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테슬라만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자율주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충전 네트워크 활용을 허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테슬라는요. 연방 자금도 일부 지원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테슬라는요. 테슬라가 아닌 차량의 충전 네트워크 사용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짐작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포드 대변인에 따르면요. 포드는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수익도 받지 않고 있고 또한 테슬라의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드한테 받는 돈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 비용은요. 지역 그리고 멤버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주마다 슈퍼차저 사용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테슬라 소유자의 경우에는요, 킬로와트 시당 28센트에서 60센트 정도를 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만약에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40센트에서 80센트 정도 조금은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요, 충전 섹션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슈퍼차저에 연결된 상태로 머무르는 차는요, 분당 50
50센트의 유휴 요금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포드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면요, 사용 요금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요, 전기차 성장 둔화에 따른 판매 증대를 위해서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비아디아와 같은 현지 경쟁 업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요일 날 웨이보에 올린 게시물에서 3월 말까지요, 후륜 구동 모델 3 그리고 또한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를 주문하는 고객은요, 최대 8,000위안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미화로 $1,000가 넘어가거든요, 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밝혔습니다. 자, 또한 일부 옵션 페인트 색상에 대해서는요, 우대 금융 플랜과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가격 인하는 아니지만요, 보험 보조금으로 인해서 두 차량의 시작 가격이 각각 23만 7,900위안 그리고 25만 위안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테슬라는요, 불과 2달 전인 1월 달에도 모델 3 시작 가격을 5.9%나 낮추고요, 모델 Y 역시도 2.8% 인하하면서 25만 8,900위안까지 낮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경쟁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모두들 가격을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경쟁업체 BYD는요, 전기차를 휘발유차보다 저렴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진 플러스 콤팩트라는 모델의 가격을요, 무려 20%나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뭐 2% 3%가 아니라 20%면 정말 덤핑하는 거죠. 중국 승용차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의 1월 판매량은요, 12월보다 30% 감소했습니다. 물론 12월은 성수기고 1월 달은 굉장히 조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교해서 감소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죠. 자, 이 협회는 또한 2024년에 대한 예상치를 제시했는데요, NEV, 아까 말씀드린 신에너지 차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출하량이 2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면서 1,1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2년에는 성장률이 96%였고요 2023년에는 36%였습니다. 따라서 1년 전만 해도 36% 성장하던 시장이 25%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울한 거죠.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중국 쪽에서 성장률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장의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신상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테슬라의 중국 성장률은 아마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요, 미주온 탑 12에 테슬라를 아직까지 담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줍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적이 올해까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기업의 가치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줍줍하는 물량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할 때는 아마도 저가형 자동차가 좀 가시화될 때, 이때부터는 저가형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판매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테슬라의 주가가 달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12종목 중에 최근 한 달 동안 대부분의 종목은요, 정말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요, 나비타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주가가 4.2%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나비타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나비타스가 어떤 종목인지, 도대체 제가 왜 나비타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모바일 폰이라 그러잖아요.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제품이요, 모바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단편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전기로 돌아가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것뿐이 아니죠. 앞으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이요, 이제는 더 이상 전기를 꽂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로 구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헤드셋 아니면 안경도 이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다닐 거고요. 거기에다가 로봇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봇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충전을 해서 배터리로 구동되는 로봇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부르는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로봇이나 아니면 스마트 안경을 30분만 착용하고 다시 충전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이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전력 반도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SiC죠.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G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라갈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나비타스는요, 물론 SiC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지라갈륨 쪽에 1등 기업이 바로 나비타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 나비타스의 주가가 장중에 6.41%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15.47%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는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내용은요, 나비타스의 어닝 결과입니다.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했고 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나비타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일단 4분기에 논갭 EPS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0.04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1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26.0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아직까지는 매출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성장률은 111%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좋은 성적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나비타스는 어닝 결과가 빚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일단 CEO의 커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나비타스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기록적인 4분기를 발표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 따라서 매출이 신기록을 썼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CEO는요, 진 셰리던인데 공동 설립자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창립자가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2024년 상반기 시장의 역풍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이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나비타스 역시도 이러한 매크로의 영향에는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가전제품, 태양광 인버터, 주요 위성 인터넷 출시 등 강력한 고객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요, 매출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모든 것이 2024년 이후에 강력한 성장을 위한 나비타스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2023년 4분기의 재무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4분기 총 매출이 2,610만 달러를 찍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23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11% 증가했고요.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하면요, 지난 분기에는 2,20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도 무려 19% 증가한 거죠. 다음에는 총 마진입니다. 2023년 4분기에 갭 총 마진은 42.2%를 찍었는데요. 작년에는 40.6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많이 향상을 했죠. 그리고 지난 분기는 32.3이었기 때문에 현저히 좋은 모습을 보고를 했고요. 자, 다음은 영업 손실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손실이죠. 4분기에 갭 영업손실은요, 2,68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매출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 안 좋은 뉴스를 전해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영업손실은요, 3,120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많이 개선이 된 거고요. 지난 분기에 2,860만 달러의 손실에 비해서도 감소한 수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은요, 지금 현재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억 5,200
128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재무 상태를 약간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시트를 보시면요, 토탈 캐시, 현금성 자산이 176.7 밀리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채를 보시면요, 6.13 밀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토탈 데투 에퀴티를 보시면요,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산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을 보시면요, 1.5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토탈 라이어빌리티랑 토탈 에셋을 비교하면요, 전체 자산에서 지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34%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비타스는요,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좋은 수치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장, 고객, 그리고 기술 쪽의 하이라이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타스는요,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규모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하나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반도체에는요, GAN 그리고 SiC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SiC라고 부르는 것은 탄화규소고요, GAN은 갈륨 질화물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특성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둘 다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탄화규소가요, 조금 더 고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전압 처리 능력을 보시면 GAN 같은 경우는 최대 600V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SiC는 12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압이 높을 때는 탄화규소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자동차 쪽에는요, 아무래도 SiC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 GAN은요, 스위칭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비용이 훨씬 더 낮습니다. 따라서 SiC는 조금 고급진,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있는 상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GAN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치가 있다,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나비타스의 전력 반도체가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 잠깐 서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를 보시면요, SiC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타스는 GAN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SiC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SiC는 조금 더 고급진 전력 반도체다. 전기자동차에는 SiC가 더 적합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나비타스 역시도 SiC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SiC 기반 온보드 충전기는요, 올해 지크, 볼보, 스마트와 같은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를 포함한 고객사와 함께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태양광 에너지 저장 부분입니다. 미국의 상위 5대 태양광 OEM 중에서 3개사가 지금 나비타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10대 태양광 제조업체 대부분이 GAN 세이프 그리고 3세대 고속 SI 기술로 실리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SiC가 이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GAN을 사용하는 기업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2024년 말이 되면요, GAN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전제품, 산업 분야인데요. 나비타스는 현재 세계 10대 가전제품 OEM 중에, OEM은 이제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10대 가전제품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7개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산업용 펌프 분야에서는요, 세계 3대 기업 중에 2개의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히트펌프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기업이 모두 고객 제품 설계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가전제품 중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인공지능 붐을 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도 여효율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요, 나비타스의 전용 설계 센터가 지금 기존의 실리콘 솔루션보다 2배 이상 높은 4.5kW의 엄청난 전력 밀도를 달성했다.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에 가속화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4년에는요, 20개 이상의 고객 설계를 통해서 생산량이 급등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모바일입니다.
나비타스는요, 이제 67W에서 120W 범위의 충전기를 통해서 새로 출시된 5개나 되는 오포 모델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개의 샤오미 모델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모델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4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나비타스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기타 새로운 시장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GaN-IC 반도체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주요 인터넷 위성 구현을 위해서 지상 기반 단말기 설계에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따라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가이던스인데요. 2024년 1분기 순 매출은 2,300만 달러를 예상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1분기의 총 마진은 41%입니다.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요. 마진도 그렇고 지난 4분기에 비해서 약간 하락한다. 이러한 전망이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타스의 주가는요, 15%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한 달 그리고 6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섹터가 좋지가 않죠. 이러한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나비타스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3월 1일 3일절에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공휴일에도 미준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방송에서 다시 다양한 기사 모아서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